현지 시각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지로 지목된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의 거리는 1,200km로 5,000km가 넘는 ICBM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ICBM의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리핑 중인 외무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로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Да, у меня брифинг.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핵탄 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다탄도 미사일 오레니시크를 발사하며 전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크스와 영국산 스톰섀도로 국경 너머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 미사일에 대응할 방공 시스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은 영어 약자로 MIRV라 불리는 다탄도 각계 목표 재도립체입니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의 여러 탄두를 장착해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기술로 냉전 시절 개발됐으나 러시아는 최신 기술로 이를 개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시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방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IRV의 핵탄 두 장착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단순 시험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슬로 핵 프로젝트의 파비안 호프만 연구원은 사정거리보다 핵탄도 장착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무기를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역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을 받은 스톰섀도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에 이어서 연일 장거리 무기로 공세에 나선 건데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반러 전선의 개입이 점차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건 뭐 국제사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지금 말하자면 좀 철학적 질문에 조금 직면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가. 예.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할 거냐. 예.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이죠, 원상 회복.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전쟁, 무력 충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익만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평화 안정을 추구할 거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유럽의 동맹국들은 전자를 택한 거죠. 예.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동안 방어용 무기로만 쓰도록 했던 그 무기들이 이제 공격용으로 사실. 네, 미국은 미사일에 이어서 대인 지뢰에 대한 사용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전차 지뢰만 지원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버린 건데요. 지금 시점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대인지뢰 정책은 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대인지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대인지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한번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데는 대인지뢰를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대인지뢰를 이제 이렇게 매설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인지뢰를 다시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패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대인지뢰를 허용을 해줬는데요. 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는 작년에 비해서 6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절반을 탈환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인데요. 핵카드까지 꺼낸 러시아의 총력 공세와 서방 발러 전선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로 당분간의 확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მს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ම්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의 대인지뢰 사용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축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도 안전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메리 웨엄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자 제약을 풀어준 겁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And I think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미국 당국자들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테크므스가 전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취약하며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만 편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Шторм Шедоу и так дале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е могут этого делать без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целеуказ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па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только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휴전안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시설에 잇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